감사합니다. 여기 조금 앞으로 가세요. 예. 맨발 걷기 시민운동본부 박동청 회장님의 초청으로 제가 여기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저 치유 사례를 핵심적인 것만 하나하나 마이크가 울리진 않죠.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귀한 시간이고 너무 추워서. 저는 1953년 70세인 황홍기입니다. 그리고 정정봉 고문인 소개로 카톡방에 들어가서 저는 강남 솔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올리는 거기에 있습니다. 금대산. 2022년 6월 2일 우연히 호르몬 양과 오줌 줄기가 가늘고 약한 것을 발견하고 역삼역 비뇨기과에서 피와 소변 검사를 했더니 피에서의 수치가 정상 4.0인데 저는 17.70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4배 높은 것을 확인하고 의사 선생님, 그러니까 원장님 밑에 원장님 안 계시고 밑에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면서 걱정을 엄청 하시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암이라고 하는데 저는 아픈 데가 없으니까 별로 걱정을 안 하고 그때부터 인터넷 검사를 하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장님이 오셔가지고 다행히 이제 제가 구구절절히 그 애초주행을 말씀을 드렸더니 자 그러면 초음파 검사를 해보자고 하셔가지고 그 전립선까지 손으로 비닐장갑 끼고 하시더니 혹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염증인가 하시면서 항생제와 소염제를 2주일치 지어주시더라고요. 그걸 먹고 또 갔습니다. 그리고 2주 후 6월 19일 혈액과 소변 검사를 다시 한 결과가 0.3밖에 내려오지 않고 17.40이었습니다. 그 다음 또 2주 후 갔더니 0.9 내려온 PS 수치가 아직도 여전히 4배가 높은 16.50. 기록을 해가지고 오셨어요.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이때부터 나쁜 감이 들면서 만약 전립선 암일 경우 최악의 경우를 두고 저는 항상 최악의 경우를 두고 준비를 합니다. 내가 해야 할 대책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인터넷으로 전립선 암일 경우 수술했을 때 후유증과 수술은 어떤 것이 있고 수술할 때 제일 안전한 수술은 어떤 수술인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서 우선 확인을 했더니 로봇 수술이 제일 정밀하고 안전하게 한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그러면 어느 큰 병으로 가야 될 건가. 제가 현대건설, 현대백화점에 있었기 때문에 병원 이름은 이야기하지 마시고 10월 27일 진로 예약을 큰 병원에 했습니다. 병원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염증 치료와 항생제를 계속 복용을 하고 또 2주마다 검사를 했더니 16.50 7월 5일 또 7월 22일은 8월 9일은 16.43 또 10월 11일이 22.45인데 오늘 회장님께서 파일을 갖고 와가지고 그 기록수에 보니까 11월 30일 23.80이 있습니다. 최고 수치가. 자 그러면은 병원에서 염증약을 드셨는데도 이게 17.7에서 23.80까지 올라간 거죠. 조금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간 거죠. 예, 네네. 다시 올라간. 검색하다가 박성태 교수님 전립선 사기 말기암 환자로 척추의 전이 되고 하반신이 마비되고 보훈병원 원장님이 포기한 분이 검대산 맨발 걷기 2개월 만에 완치되었다는 유튜브를 접하고 모든 병의 맨발 걷기 치유 사례를 이때부터 다 들여다봅니다. 모든 병에 대해서 다 입력을 해가지고 한 100개도 넘어요. 그러다가 아산병원에 10월 27일 빌격에 발급해준 의사 소견서를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록을 제출하니까 그날부로 바로 제출된 PS의 수치 현황을 보고 혈액, 소변, 조직검사가 바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수치가 높다 보니까. 그래서 11월 24일 결과가 제일 높은 악성 중에 제일 악성이 걸리선 점수가 9이 제일 높아요. 1부터 9가 있는데 제일 높은 걸로 발견되어 악성 신생물 발견으로 보호자와 같이 방문하라고 해서 12월 1일부로 정식 암 환자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 병원에서 암 환자 등록 후 전이된 곳이 없는지 전신 뼈 영상 촬영, 전신 CT 촬영, 전신 MRI 밤 3시 30분까지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태어나고 처음으로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촬영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2023년 1월 5일 전이된 곳은 전혀 없대요. 그 대신 임상 대상자로 확정돼 가지고 일기예본 약을 드릴 테니까 복용하고 오라고 그래서 받고 2월 회장님하고 통화한 다음에 2월 2일 날 갔습니다.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자연치유와 박성택 교수님의 벤치마킹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자신감을 갖고 의사와 조용히 저는 수술은 아니합니다. 아니합니다고 완곡하게 거절을 하고 그러면은 약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1월 5일 날 호르몬 주사가 있습니다. 전이성 암에 그거를 간호원이 나중에 상담하면서 4월 6일 날 그거를 볼 수 있다. 뭘 볼 수 있냐 했더니 암의 상태를 볼 수 있대요. 암이 없어졌는지 커졌는지를. 그래서 그것만 믿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술을 하면은 그 후유증을 인터넷에 검사해서 남자 기능도 할 수 없고 잘라내버리면은 모든 신경도 잘려나가고 그 부작용으로 친구가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그날 저녁에 피가 심장에서 3줄이 다 막힌다 한 줄밖에 못 뚫어서 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봤기 때문에 수술은 안 하고 맨발로 자연치유 그렇게 됐고요. 저는 맨발 걷기 계속 하는 길이 살 길이고 이 길만이 자연치유의 길이라는 것을 더더욱 확신하게 된 이유 박성택 교수님의 생생한 정인이 있으시고 박통장 회장님의 생생한 맨발 걷기 치유 사례들을 접하면서 더더욱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몸에 칼을 대어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 후 부작용도 있고 인간의 정상적인 기능 중 일부를 잘라버리는 경우이기에 더더욱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맨발 걷기로 인생을 승부하기로 즉 투비와 나투비 데디스 퀘션이 있듯이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라는 말을 항상 되새기면서 영하 13.8도에도 맨발 걷기를 가다가 발이 동상이 그릴 것 같으면 중간에 돌아오는 한이 있더라도 하루도 빼먹지 않고 검대산을 갔습니다. 활성산소를 몸 밖으로 배출시켜야 100조개의 세포가 정상적인 활동을 하여 체내 염증 발생을 없애주는 도움을 줘야 완치된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제가 지금까지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이를 악물고 내 자신과의 싸움을 계속하며 특히 박성택 교수님은 명상 그 부분을 제가 듣느라고 10번을 돌려서 세포야 나야 돼 이 말이 안 들려가지고 가면서 집중해서 잡념을 벌고 세포야 나야 돼 세포야 나야 돼 계속 대화를 한답니다. 그걸 제가 계속했어요. 그래서 빨리 나은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영월 주천님의 만병통책이라는 게 또 뼈저리게 느끼면서 모든 병에 그 만병통책을 되새기면서 열심히 걸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걷기를 할 것을 하고요. 박통창 회장님과 박성택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하나 더 있어요. 한편 매일 해기역에서 아침 경의중앙선을 첫 차를 5시 11분에 타고 30분 동안 덕소 도심역까지 타고 가서 맨발 걷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박성택 교수님 유튜브 맨발 걷기와 싱싱한 야채, 오리, 닭고기, 생선 식단, 맨발 걷는 동안 세포야 나아야 돼 하면서 계속 걷기를 하는 영상을 합니다. 지금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맨발 걷기를 합니다. 약 먹는 것보다 맨발 걷기가 나에겐 생명의 한류소입니다. 모든 일에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제일 중요한 긍정적인 마음의 파동,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주천님의 그 얘기하신 파동, 마음의 파동을 되새기면서 나날이 갈수록 몸의 부분을 좋아지는 것을 몸소 느끼고 피부, 눈 시력, 반막 식욕, 깊은 수면, 코막힘 염증, 발빠른 발걸음거리, 오식경, 집중력 향상, 복부 비만 해결, 다이어트 효과 등등 항상 많이 웃는 것이 100조개의 세포에게 춤추게 하고 나의 건강 비율이 매사에 집중력을 강화시켜주는 효과도 봅니다. 검대산에서 맨발 걷기 하다가 박성택 교수님을 만나서
좋은 말씀을 1시간 경청하고 정정균 고문님을 소개해 주셔서 그 박동창 회장님의 전화번호도 알게 되어가지고 그 카톡으로 이 결과를 보고를 드렸더니 회장님께서 K 오늘 초대를 해주셔서 무한한 영광이고 감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